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마트에서 발견된 종이컵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가 공개한 사진에는 마트 진열대 사이에 방화 셔터가 내려오는 구석 자리에 한 남자아이가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아이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소변을 누는 듯한 모습인데 아이가 떠난 뒤 그 자리를 살펴봤더니 노란 액체가 든 종이컵 2개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 모자에게 법적 잘못은 없는 걸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아들 키워보신 분들은 무슨 일인지 다 짐작하실 건데요. 너무 급해서 부득이하게 마트 구석에서 볼일을 본 것 같죠? 그러면 뒤처리를 깔끔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 종이컵을 거기다 두고 가버리셨나 보네요. 자, 모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마트 구석에서 소변을 본 행위, 노상방뇨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에는 길, 공원 등 공개적인 곳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그렇게 하게 시켰을 때 처벌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적발 시에 최대 10만 원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에 처해집니다. 사연 속 남자아이는 꽤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요. 아이에게 책임을 묻는 건 어렵겠지만 보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죠. 사실 이거 가지고 책임을 묻는다는 좀 그런데 이거를 왜 안 치우셨을까 싶어요. 사실은 아이가 급하다 그러면 뭐 긴급 피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치우지 않아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는 충분히 저희가 사회상규상 이해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 어머니 왜 그거를 놓고 갔을까요? 이거는 서로에 대해서 사실은 예의가 없는 행위인 거죠. 아마 그래서 그거를 공개하신 것 같아요. 저도 아들은 한 명 키워봤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 상황이나 이런 행위는 서로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요. 좀 더 우리가 살펴볼까요? 자, 공공장소에서 노상방뇨를 하는데요. 자, 어른인 경우에는요, 공연 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대구 소재 골목길에서 한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노상방뇨를 하는 행위, 범죄를 저지른 B 씨에게 법원은 공연 음란죄를 적용했습니다. 자, 공연 음란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자, 이런 일은요,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소변을 받거나 보호자가 고의적으로 행동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아니겠지만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하나은행 백년 리빙 트러스트 센터 배정식 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새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어요. 네. 아유, 연말까지 그렇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네,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들도 이제 뭐 회사 일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이제 하여튼 내년에 건강한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 준비들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일 많으셨으면 좋겠고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또 자세한 얘기 사연 들어보고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제겐 5 자녀와 8명의 손주가 있는데요. 남편이 떠난 후 손주들을 가까이 보면서 더 애정이 깊어졌죠. 지난해 손주 하나가 대출을 많이 끼고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수입이 많지 않은 손주가 대출 이자를 내느라 고생한다 하더군요. 이런 손주들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손주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생전에 지원을 해줄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증여를 잘못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친구들 중 증여를 다 해주고 막상 본인이 큰 병에 걸리니 천덕꾸러기가 되는 것을 봐서 재산을 증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은 자녀별로 정해지지만 저는 손주들 기준으로 지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제 재산은 아파트 한 채와 현금이 있는데요. 손주들을 위한 상속이 가능할까요? 네.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는 게 아니라 손주들에게 상속을 하고 싶다는 사연이시군요. 요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면서요? 네. 뭐 저희 센터에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세요? 자녀 사랑보다도 이 손주 사랑이 더 큰 건데요.
이제 이 가족 관계를 좀 보면 사례자분의 자녀분들도 60대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몇 해가 지나면 자녀분들 중에서도 이제 70대 노인이 되시는데 이제 사례자분처럼 자녀분들보다는 손주들에게 내가 직접 재산을 넘겨줘서 내 마음을 좀 표시하겠다. 이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시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러게요. 벌써 손주가 네.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하니까 결혼도 결혼을 했는 했다는 모양이에요. 말이겠죠. 네. 예. 자, 사례자분처럼 예. 자녀들이 아닌 손자들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에 이게 지금 가능한 겁니까? 네네. 사례자분의 경우에 이제 손주들 기준으로 8명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 게 본인은 합리적이다. 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 그냥 손주들에게는 자녀들에게 그냥 이 뜻을 전하면 알아서 그냥 나눠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네. 예, 근데 이제 내 뜻이 이러더라도 자녀들이 뜻을 잘 따라주면 뭐 되지 않을까 이런 말인데 실제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본인이 협의 분할을 통해서 상속을 할 수가 이제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유언의 뜻을 남겨줘야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제 상속이 가능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법정 상속인은 자녀들만 있으니까 네.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지금 유언으로 내가 손자들에게 손주들에게 상속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특정해서 유언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러면은 지금 유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네. 사례자분이 원하시는 사례자분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냥 손주들 8명 숫자만큼 네. 예, 그냥 8분의 1씩 정해가지고 상속분을 정해주거나 네. 아니면 조금 더 주고 싶은 손주들 정해주면 뜻을 남기면 뭐 가능합니다. 네. 뭐 유언장을 쓸 수도 있고 또 신탁을 설정해서 유언 대용 신탁을 설정해서 자신의 이제 뜻을 실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손주분들에게 아파트와 금전을 전부 다 상속을 해버리면 세제상으로 좀 불이득이 발생이 됩니다. 상속 공제를 이제 못 받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사례자분처럼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5억 원의 이제 기본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손자녀들은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5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네. 금액으로 만약에 이분이 40%나 50% 구간대다. 그러면 2억 5천의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손주들의 경우에는 세대 생략이라고 해서 네. 이제 세금이 조금 더 있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제 자녀에게 상속된 다음에 손주에게 상속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 이제 자녀를 세대를 이제 뛰어넘어서 손주에게 상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 30% 세금이 이제 할증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례자분 같은 경우 할증되는 세금 부분도 있고 상속 공제를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감안해서 네. 재산의 전부를 손주들에게 상속하는 것보다는 재산의 일부를 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구분하는 게 어떨까. 네. 예, 그런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사례자분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상속이 일어나면 뭐 어쩔 수 없이 공동 명의로 이전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상속인들에게.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러니까 이제 상속인 자녀들에게 일단 공동 명의로 이전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세금 부담을 위해서는 본인들의 집이 또 있으니까 네. 아마 상속받은 재산을 이제 매각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근데 손주들을 위해서 8분의 1로 일단은 하겠다. 이렇게 네.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되 그 세금 공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 5명에게는 1억 정도씩의 한 5억 정도를 지정을 해 놓는다면 공제도 다 받고 또 본인이 네. 주고 싶은 대로 손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플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자녀들에게 1억씩 주면 어차피 5억은 세금을 안 내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자녀들에게 주고 네. 나머지를 손주들에게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뭐 손주들이 좀 나이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네. 아직은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더 도움될 뭐 조언 주실 네. 건 없을까요? 아까 이제 자녀들, 손주들 중에서도 보면 이미 결혼을 한 걸로 보이고 뭐 주택을 네. 구입한 손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손주 입장에서는 부모의 자금을 받거나 다른 뭐 할머님의 도움을 받게 되면 또 그게 증여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 상속이라는 플랜을 통해서 그 자금 출처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대출을 갚는데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또 유언 대용 신탁 같은 경우를 설정을 해서 준비한다면
그 신탁 안에 전부 다 나눠주지 말고 내가 신탁한 재산을 가지고 먼저 세금을 좀 납부를 하라. 이렇게 이제 수탁자에게 업무 지시를 좀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먼저 지급이 다 일어나 버리면 또 세금 문제가 나오면 그때 가서 또 세금 부담을 하려면 또 이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좀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어린 손주가 있을 때에는 좀 재산 관리 능력이 있을 때까지 잘 관리하다가 이전을 해 주어라. 네. 네, 이런 어떤 그 내용도 같이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언의 내용으로서 이제 금전적인 부분, 금융재산이 있으면 그 금융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신탁을 해놓거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린 손주가 있는 경우에는 네. 일정 정도 그 재산을 관리하는 내용으로 네. 신탁을 해서 그 이후에 손주가 관리하도록 하거나 네, 네. 이런 내용이 신탁으로 첨부가 되면 신탁의 내용으로 계약 내용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또 다른 건 없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이제 노후 생활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이제 주는 것만 뭐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분도 또 증여를 못 해주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데 네. 신탁을 해서 현금 재산에 대해서는 본인의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이제 생활비라든지 병원비, 뭐 간병인비 이런 걸 이제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어떤 계약의 내용을 구성을 해놓고 네. 본인을 대리해서 누군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대리인도 선정을 해놓고 자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내가 정해놓은 비율과 방법대로 네. 처리를 하라. 이렇게 본인의 노후와 손주, 자녀들까지 여러 가지 두루두루 계획을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사연자분이 이제 재산이 아파트 한 채와 현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께서 정리해 주신 걸 정리를 해보면, 네. 아파트의 경우에는 일단 자녀들에게 1억씩 정도 네. 처분을 해서 1억씩 정도 해서 5억은 자녀들에게 상속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자녀들에게 주고 네. 나머지를 손주들에게 주고 네. 그다음에 현금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나 이런 부분은 먼저 하고 네. 그다음에 상속세나 이런 것들 낼 수 있도록 네. 하면은 좋고 네. 나머지를 손주들에게 주는 플랜 네. 이런 내용으로 신탁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주들도 또 나머지를 그렇죠. 네, 손주들도 이제 자금 상황에 지정해서. 따라서 뭐 어떤 예. 사람은 바로 가져갈 수도 있고 네.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나이가 있어서 네. 지난 뒤에 가져가면 네.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오늘 또 센터장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고 장혜진의 키 작은 하늘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